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입니다. 네, 이 시간에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7월에요. 네. 치노밸리 교육구가 학생 성 정체성을 바꿀 경우 학교가 의무적으로 부모에게 알려주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8월 28일 날 다시 캘리포니아주 법무부가 치노밸리 통합교육구의 학부모 알림 정책이 차별적이고 학생들의 사생활 인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삶의 리더가 부모인데 이 부모의 의무와 권리를 저희가 지켜야 될 것 같은데요, 장로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부모의 의무와 권리를 지키는 방법, 네, 한번 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공립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본 경험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은 조금만 아파도 혹은 뭐 이렇게 간단한 진통제를 애들에게 먹여도 부모에게 통보를 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그건 당연히 그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에게 소속돼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학교가 당연히 부모에게 모든 것을 알리게 돼 있죠. 네. 뭐 성적만 알리고 뭐 그런 것만 알리고 그렇게 알게 돼 있는데 이 교육부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 아이들이 자기 교육구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나의 성 정체성을 바꾸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학교에서 하게 되면은 그것을 의무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니까 네. 그 의무적으로 부모에게 알리도록 하는 그런 결정을 했거든요. 네네. 아니 당연한 일인데 당연히 알릴 것 같은데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그 민주당이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주 정부가 이 법을 제가 전에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거의 통과가 되고 있는 이 법이 중에 이런 경우에 학교들이 부모에게 통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 4분의 3을 압도적으로 그 주의회를 장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주지사도 이미 이것을 동조하는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은 이제 표결만 붙여주면 그 통과가 되고 주지사가 그걸 서명을 하고 네. 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좀 그 지역적으로 있는 그 스쿨 디스트릭트들이 지역구의 교육구들이 조금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그 분들이 교육위원으로 있는 그런 교육구들에서는 이런 법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7월달에 이 치노밸리에 있는 유니파이드 스쿨 디스트릭트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제임스 나 한인 네, 네. 그 교육원도 같이 그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런 법을 이런 그 policy를 정책을 통과를 시켜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당연한 상식적인 것을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그날 그 회의하는 날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몇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그 부모들이 몰려와서 이것을 찬성하는 반대하는 굉장한 이 토론이 있었거든요. 그 후에 몇 시간 동안 토론한 후에 표결을 해서 4대1로 그걸 표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민주당 측은 그날 미팅하는 그 교육위원회에서 미팅하는 그 당일에도 민주당 측에 소속돼 있는 주정부의 교육부 장관이 이제 슈퍼인텐던트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직접 거기서 미팅에 찾아가서 똑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방금 법무부 장관이 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 어쨌든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들이 얘기했던 대로 예상대로 이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했다기보다는 교육구의 그런 정책을 만든 그 교육위원들, 트러스티 보드를 상대로 소송을 한 네. 거죠. 소송을 한 내용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내용이고, 네. 그래서 그들이 이 소송을 이번 주에 그들이 발표하면서 주 법무장관이 발표하면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LGBTQ와 트랜스젠더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노력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고 주지사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 그 지역 디스트릭만 아니고 여러 주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보수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정치적으로 그런 지역에 있는 교육구들은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비슷한 정책을 이제 통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문제냐?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는 이 아이들을 우리를 통해 부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만이 아니고,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건 우리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부부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이가 성인이 되고 우리 부부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전까지는 그 아이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 책임을, 그리고 의무를, 또 권리를 우리 부모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교육을 위해서 그 교육을 가르치라고 공립학교에 보내는데, 공립학교에서는 지금 그 엉뚱한, 정말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과 전혀 반대되는 네. 그런 이제 동성연애라든지, 심지어는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성행위를 하는지까지도, 그리고 이 성정체성에 대해서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지, 그것이 너희가 남자로 태어났다고 여자로 태어났다고 태어날 때의 그 성이 너희의 성정체성이 아니라고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이들은 어릴 때는 성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혼란이 올 수도 있죠. 네. 어떤 아이들은 뭐 나는 슈퍼맨이야 하기도 하고, 뭐 매일 이렇게 자신의 네. 정체성이 바뀌지도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같이 혼란스러운, 아직까지 자아가 정체성이 확실되지 않은, 그래서 보호받아야 하고 그래서 바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부모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이상한 개념, 이상한 이념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그 아이들이 혹해가지고 혹은 설득이 되어서 정말 그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정말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아니야. 제가 최근에 그 이번 새로 이제 그 새 학년도가 시작이 됐죠. 네. 보통 이제 이번 월요일 되는 그 레이버 데이 지나고 새 학기가 시작하고 했는데, 벌써 이제 8월 달에 보통 많은 그 학교들이 개학을 했는데, 계약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뭐 이름, 뭐 이렇게 가족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묻는데, 그 설문조사 내가 그 형식을 보니까 너의 성별은 뭐냐, 성정체성은 뭐냐, 그러니까 남자, male, female, 그리고 non-binary or other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전에는 남성, 여성, 네. 나는 남자입니다, 네. 나는 여자입니다, 나는 boy입니다, 나는 girl입니다. 그거면 끝났는데, 이제는 그 추가로 non-binary, 나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non-binary다. 그렇게, 혹은 other, 그것도 아니고 또 다른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에게 이런 설문, 이것은 완전히 아이들을 유혹하는 거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자꾸 그거는 정상적인 거다, 정상적인 것이다, 너희들이 남자로 태어나도 여자로 태어나도 남자로 여자로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젠더는 플루이드하다, 액체와 같이 흘러다니기 때문에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그러면은 실제로 수술을 통해서 남성이 여성의 몸을 가지기도 하고 여성이 남성의 몸을 이제 비슷하게 수술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행위를, 요즘은 아예 그냥 그런 거 없이 그 남자의 몸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성으로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 그것이 인권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민주당은 이 특히 캘리포니아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One Party Government, 한 정당이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특별히 이런 것을 아주 그 선도적으로, 미국 전체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앞서가면서 이제 이런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는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우리와 같이, 우리 아이들은, 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의무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관리를 해야 되고, 나에게 소속되어 있고, 내가 그 아이를 가르쳐야 되고, 가치관도 가르쳐야 되고, 그 여러 가지 내가 성경적인 것도 가르쳐야 되고,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 아이가 그렇게 중요한 그런 그 결정을 설득을 당해서 그렇게 혼란 속에 그런 결정을 할 때에 부모에게는 통보하지 말라. 통보하게 되면 그 아이의 생명이 위험해진다. 그럴까요, 정말? 아니,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네.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자신들이 이런 그 법을 주에서 만들어야 하냐면은 아이들이 그런 결정, 그러니까
그 우리가 성장하면서 특히 사춘기 때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인격적인 신체적인 그렇죠. 변화를 네네. 겪으면서 굉장한 혼란 속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확실하게 누군가가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라든지 누군가가 혹은 주일학교 이 선생님이라든지 네. 누군가가 잘 지도해주고 붙잡아줘야지 그 기간을 잘 넘길 수가 있는데 도리어 이 사람들은 유혹해놓고 설득시켜놓고 아이들을 그래놓고는 그것을 반대하는 그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는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아이들의 그 원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아이들을 죽으로 내몰 수도 있고 학대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법을 만들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럴 경우에는 부모의 학대로 보고 아이들을 그 부모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뺏어서 정부가 뺏어서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제목으로 방송을 했죠. 네. 우리 아이가 정부에 소속된 아이냐 이제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런 생각으로 하니까 이런 이제 이 교육부에서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이런 지역에 있는 교육부의 그 교육위원들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원하는 것 같이 잘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참 이렇게 아이들이 그 참 좋은 성공할 수도 있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분들은 교육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이상한 그 정책들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그러니까 네. 그들이 나름대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7월 달에 그 디스트릭에서 있던 그 회의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투표를 하기 직전에 각 한 명씩 5명인데 5명의 교육위원들이 자신은 찬성표를 던질 것인지 반대표를 던질 것인지에서 이제 스스로 설명을 합니다. 나는 이런 이유로 찬성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반대할 것입니다. 그건 이제 퍼블릭 오피스에 있는 사람들은 설명을 해야 됩니다. 퍼블릭에. 네. 그 법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은 그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4명이 이 정책에 찬성을 하는 찬성표를 던졌고 1명이 반대를 하는데 그분이 반대하면서 무슨 이유를 대냐면은 분명히 이거는 주정부가 우리에게 소송을 걸 것이다. 그러면 우리 그 교육부의 예산이 그만큼 그 재판을 치러내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자꾸 이 교육위원회들에게 뻔때를 보여주고 그리고 재정적인 압박을 가해서 절대 이런 자신들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정책들을 교육위원회에서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이제 협박 비슷한 거고요. 네, 그래서 테마큘라 스쿨 디스트릭 같은 경우 이웃에 있는 그 디스트릭인데 그 디스트릭에서는 얼마 전에 이 주정부에서 이 동성애에 관련된 이런 그 소셜 스터디 그런 것들이 내용이 포함된 소셜 스키리 커리큘럼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 개빈 주지사가 그러면 너희들에게 나는 너희 교육부에 $1.5 million 이 벌금을 물리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교과서들을 커리큘럼을 아이들에게 다 나눠줄 텐데 그게 드는 비용 $1.6 million를 너희 교육부에 물리겠다. 이런 거 자꾸 재정적인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부가 정말 이 헤비핸디드 굉장히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 교육에까지도 이렇게 자신들의 그 이념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고 그리고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정말 중요한 그런 인스티튜션으로 우리는 보고 있지만은 그들은 불필요한 거치장스러운 파괴해야 하는 가정으로 그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의 그 하는 정책이라 법을 만드는 거라 가만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 민주당 사람들은 이거는 바이든 정부도 포함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당신 아이들이라는 거 그런 표현을 쓰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런 표현을 계속 그런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의미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원하는 것은 당신들 부부들 아이만 놓으세요. 아니 낙태는 늘 이렇게 반대. 네. 아이 놓으면은 그 아이는 우리 겁니다. 우리가 알아서 책임지고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와 똑같은 이념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정말 커먼 센스가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정책을 쓰는가 이런 법안들을 만드는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옳고 그름의 판단을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이슈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옳고 그름의 판단은 그들 속에 있는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죄소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이 가능해야 하고 원하는 사람들을 다 해줘야 되고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잘못 기대한 길을 가더라도 그 아이들은 그 길을 가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보호해 주는 것,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준다는 것이라는 정말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공동체를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국가를 만드셨는데 오히려 민주당의 그런 정책들을 바라보면 가정을 파괴하고 먼저 나라가 다시 거꾸로 가는 느낌이 들어요, 장로님. 이거는 분명히 마귀의 역사겠죠. 네.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만들어 놓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정말 반하는 그런 세상을 이제 지금 그들은 추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또 이 교육을 통해 이 공립학교라는 이 국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이런 그 공립학교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잘못된 이형 교육을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또 한 가지 제가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 내가 분명히 그 아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분명히 여자로 태어났는데 그 아이에게 너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일 수도 있어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거는 진리가 아니죠. 네.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네. It's not truth, it's false. 근데 학교에서 진리를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고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는 부모들에게 벌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거짓말을 반에서 싸우고 있는 교육위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고 있고 소송을 걸고 있고 압박을 하고 있고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런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특히 이 캘리포니아 민주당이 철저하게 장악하고 있는 one party government 이 철저하게 장악하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의 의회나 주지사나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누구의 책임인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되돌릴 수가 있는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 선거를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유권자들의 그 분포도는 제가 보면은 한 6대4 정도로 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의회는 75대25 정도로 더 크게 갈려 있지만은 큰 차이로 갈려 있지만은 유권자는 한 60%대 40% 혹은 65%대 35% 정도로 갈려져 있는데 제가 전에도 그랬죠. 한 10% 정도만 이 마음을 바꿔도 유권자들이 마음을 바꿔도 거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네. 이제 그래서 큰 변화가 올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상황이 한 정당이 철저하게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 할 것 없이 철저하게 장악하고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선거에서든지 캘리포니아에서는 민주당을 뽑아주기 때문에 이런 것이거든요. 제가 민주당을 꼭 반대해서라기 미워서라기보다는 힘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이런 것인데 그 책임은 누구였느냐? 제가 볼 때는 이민자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한인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한인 이민자들을 포함한 캘리포니아에 사는 수많은 그 유권자들이 민주당은 우리 이민자들을 위한 정당이야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민주당을 찍어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설명해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준 권력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천이라면은 민주당을 이런 일을 하는 민주당을 이분들이 변하면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민주당을 지지해 줄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신하 양심상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그렇죠. 예, 저는 꼭 공화당을 찍으라 그런 것보다도 지금 현재 볼 때 너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법을 너무 참 제가 보험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언어 조절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네, 수위를 조절하시느라고. 그런데 네. 정말 욕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들을 좀 봤는데 정말 너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법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금 이 성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그 학교 안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성 교육에 대해서도 참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저희가 알아야 앞으로 또 대선에 있을 때 이런 또 정권에 저희가 또 투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어떻게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네네.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네. 저는 그 민주당을 영원히 미워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너무 떠나있을 때에 여러분의 뜻에서 너무 떠나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정당을 지지하더라도 너무 여러분의 뜻에서 떠나있을 때에는 그들을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를 위해서 유권자로서 이 투표를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인 이민자들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또 강점은 성경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해주신 말씀들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움을 받으시고 좀 앞으로 대선을 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면은 어떤 분들은 특히 처음 들으신 분들은 복음 방송에서 설교나 하지 왜 이런 내용을 방송을 합니까? 라고 이제 하지만은 저는 그래도 2년 반 동안 매주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사는 캘리포니아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빌려준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계속 지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힘의 균형이 너무 깨져 있습니다. 우리가 힘의 균형을 힘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견제가 됐을 정도로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는 절대로 그런 이 지금과 같이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책을 법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이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무슨 짓을 해도 유권자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을 뽑아주니까 지지해 주니까 그리고 절대적인 권력을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절대적인 권력을 민주당에 계속 주니까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이제 우리에게 정권을 줬다 유권자들이 줬다고 생각하고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장로님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법안들이 통과될 때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정책을 발의하시는 분들도 다 부모의 입장이실 텐데 어떻게 그렇죠. 이 아이들한테 이런 미국의 장래를 넘겨줄 수 있는지 저는 그게 너무 의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 가운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이제 이 민주당의 지도부의 입장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갈등이 되는 정치인도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오래된 얘기지만은 주의회에 진출해 달라는 이제 많은 그런 부탁을 받고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을 때에 그런 소문이 나니까 당시 현직으로 있던 의원이 저보고 이제 같은 어떤 행사에 같이 앉아서 옆에 앉아서 아니 왜 나를 상대로 출마하려고 그러냐 하지 말라 이제 설득을 하면서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같이 캘리포니아에서 같이 민주당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다수당으로 있는 것은 이것은 너희 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안 좋은 것이다. 그 정치인들은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다음 선거에서 내가 다시 당선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겠죠. 여러분들 정치하는 사람들 정말 대단한 생각하는 사람들 같죠. 나라를 정말 걱정하고 우리 아이들을 걱정하고 가정들을 걱정하고 우리 주를 걱정하고 그런 것 같죠.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에서 내가 다시 당선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분들의 가장 큰 관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당선될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힘을 줄 수 있는 자기 당의 지도부의 원하는 대로 대부분은 특히 민주당은 보면은 제가 늘 이제 이런 법안에 표결했을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죠. 반대하는 것은 공화당. 찬성하는 것은 전원이 민주당이다. 네. 한 명의 이탈도 없이 다 민주당 의원들은 아니 이탈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의석수의 차이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있기 때문에 이탈을 해도 몇 표가 10% 2%가 이탈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다 이 지도부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속성을 정치인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이제 유권자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네요. 제가 볼 때는 캘리포니아의 문제는 많은 이민자들이 와서 많은 성공을 거두고 많은 좋은 일들 하고 있지만은 정치적으로 볼 때는
우리 이민자들을 위한 정당은 민주당이라는 생각, 고정관념에 꽂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투표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민주당 그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지금 이런 상황은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 다른 주로 이것이 계속 번져가고 있어요. 네. 그 번져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버지니아 주라든지 몇 개 주에서 이미 그러니까 이제 연방 차원에서는 과거에 그 한 23년 전까지 2000년대까지는 연방 대법원이 그 부모의 권리라는 그런 이제 그 판결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이제 그것을 부모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판결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나 한 2008년쯤인가가 그때의 한 판결을 통해서 조금 이제 각 그 판사와 각 주의 재량에 막 이 부모의 권리의 한도를 네. 결정하는 그런 이제 재량을 넘겨주는 듯한 그런 이 의견을 내면서부터 그것이 이제 이 연방 대법원이 보호해주던 부모의 권리가 이제 그렇게 와해가 되고 있으니까 그 연방의회에서 상원과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그러면은 그 부모의 parental rights, 부모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이 법안을 이 헌법에 미국 연방 헌법에 수정안으로 집어넣자라는 법안을 계속 제출해 왔어요. 네.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찬성해 왔고 민주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반대를 해왔고 이제 헌법을 수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굉장히 넘어야 할 길이 많아요. 굉장히 압도적인 차이의 표결수로 이겨야 하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각 주의 투표를 받기도 해야 되고 이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는 데는 그 많은 이제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공화당에서는 부모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 부모의 권리가 이 연방에서 지켜주고 있던 부모의 권리가 와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이제 아예 헌법에다가 부모의 권리를 수정안으로 집어넣자는 그런 이제 그 법안을 많이 상정을 해왔죠.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앞으로 자녀들이 지금 공립학교죠. 공립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할 때 그냥 그 아이들을 공립학교에서 빼서 사립학교를 보내거나 홈스쿨링을 하는 것 같은 소극적인 방법보다 앞으로 또 투표를 통해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힘의 균형으로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그런 좀 방향으로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 유권자들이 정신을 차려서 네네. 양 정당의 힘의 규정을 맞춰줄 때에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이런 일을 못하도록 하는 막는 이제 그게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그러나 지금 당장 급하신 분들은 이제 물론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을 빼죠. 빼서 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사립학교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홈스쿨 시간적으로 결정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되신 분들은 홈스쿨링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너무나 바쁘시고 힘드신 이민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럴 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립학교에 집어넣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염려스럽죠. 네. 정말 염려스럽고 이런 상황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말 한편으로는 정말 그런 부모님들을 위해서 생각하면은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혹은 모르면서 아이들을 보내는데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그 크리스천 부모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아이들이 교육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하고 뭐 사이언스 공부 잘하고 그래서 학문적인 걸 잘 배워서 좋은 대학에 가고 그래서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은 막상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가치관과 이념과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고 실제로 이 트랜스젠더 아이들은 혼란 속에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자살을 생각합니다. 네. 아니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사춘기를 겪었지만 사춘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괴로워합니까? 그런데 이런 성정체성까지 그냥 흔들려 버리니까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네. 이 유혹에 빠져서 혹은 설득을 당해서 그들에게 설득을 당해서 자기 신의 뭐랍니까 사춘기를 멈추는 그런 약을 쓰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도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되는데요. 우리 네. 다음 주에 또 뵙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